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상담을 오셨던 분이었는데 양도세 상담이었어요. 이분은 그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 등기부 등본 보시면 지금은 내가 이 토지를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기부 등본상에 매매가액이 나오잖아요. 간혹 이제 여러 채를 매매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매매 목록이라고 해서 선택해서 떼면은 등기부에 거래한 가액이 다 나오거든요. 이 실거래가 공시제도가 도입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냐 하면 2006년도 6월 1일에 뭐가 생겼냐 하면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등기부에서 토지를 매매했던 거래가액이 다 찍혀 있는데 그 이전이 이제 문제가 돼요. 2006년 6월 1일 이전의 거래분들은 보면 계약서가 두 개가 존재하겠죠. 실거래 계약서가 존재를 하고 여기엔 당연히 실제 거래했던 가액이 나와 있는 계약서일 거고요. 또 하나가 검인 계약서가 있어요. 야, 검인 계약서. 얘는 뭐냐 하면 요거를 가지고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토지들은 공시가액, 개별 공시지가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가 실거래 금액이 1억인데 개별 공시지가는 훨씬 낮겠죠. 뭐 농지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사는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한 7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 오신 분이 요 사례였는데 이제 누님분이 매매하신 토지를 동생분이 오셔서 지인분이었는데 대신 양도세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누님이 당초에 2003년도 정도에 실제 1억 정도를 주고 이 땅을 취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검인계약서는 한 3천 정도로 돼 있었고요. 근데 오셨더니 실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분실. 실계약서 분실했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적인 방법으로 왜 양도세라는 게 이렇잖아요. 내가 땅을 판 금액에서 취득 금액을 빼서 차액이 있으면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양도세잖아요. 근데 이 취득 금액을 계산할 때 실계약서가 없는 분들은 보조적으로 저희가 환산가액이라는 취득가액을 계산을 해서 대용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 환산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토지를 매매할 때, 그러니까 2022년이 되겠죠. 매매할 때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100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1억이더라. 이건 예시예요. 근데 이 토지를 취득할 때가 2003년도였는데 2003년도에 공시가액이 30이더라.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은 얼마일까? 이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비례식으로 계산해 보면 30이 되는 거잖아요. 3천. 근데 실제로는 뭐 한 7천에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산가액을 적용을 하든 뭐 검인계약서를 쓰든 간에 이분은 계약서 분실건으로 인해서 이 7천만 원 정도의 취득금액 인정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 차이가 나냐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한 17년 이상 하고 계셨기 때문에 차익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거의 40% 구간에 육박했었고 7천만 원에 40%를 곱하면 2,800만 원이잖아요. 여기 지방세까지 고려를 하면 거의 한 3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양도세 계산을 바로 안 하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2003년도에 당시에는 임야를 취득하셔가지고 계속 임야 상태로 보유를 하시다가 2018년도에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하고 여기에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주고 계셨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예, 같은 사람이 2003년도에 임야를 사서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 여기 수익용 건물을 지어야겠다 해서 2008년도에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하고 창고를 지어서 이제 세를 받고 계셨는데 이거를 근본에 매매를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매매할 당시에 이거를 뭐 5억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러면 토지가 뭐 한 3억 가량일 거고 건물이 2억 가량 이렇게 매매 가액이 나눠져 있겠죠. 그럼 아까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계약서 분실 때문에 세금이 한 3천 더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 건물도 취득을 할 때 공사계약서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신축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면 공사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저기 매매할 땐 2억인데 취득할 때 금액이 뭐 1억 5천이에요. 이렇게 입증을 해줘야 차익이 5천이니까 세금을 얼마 내세요. 이게 나올 텐데 이 저기 공사계약서도 없어요. 왜 이렇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농복합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외곽으로 벗어난 시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다 지역 사유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아름아름 좀 싸게 지어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계약서 자체가 없고 이분도 아까 그 저기 토지 우리 환상가액 얘기할 때처럼 건물도 최초에 공사계약서가 없으면 아까 토지처럼 환상가액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 건물은 문제가 환상가액을 적용할 때 가산세 제재가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규정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고 5년 내에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 환상가액을 적용했을 때는 대부분 실제 공사한 금액만큼 취득가액이 나와 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저 취득계약서, 공사계약서 다 분실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이 5년 내에 만약에 이 건물을 매매하는데 공사계약서 없이 환상가액을 쓰게 되면 요 계산된 그 건물의 환상가액, 그러니까 기준시가의 5%를 가산세로 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입증을 못 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높게 건물 취득가액을 인정해줘서 양도세를 줄여줬는데 취득가액 자체를 입증 못하면 5년 이내에 취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6년 넘으면 상관이 없는데 5년 내 매매하는 지금 이분 같은 케이스에서는 건물이 취득가액 이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8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도가액 2억에 1억 8천 하면 양도 차익은 2천밖에 안 되지만 뭐 양도세 얼마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1억 8천이라는 건물 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요? 900만 원이죠. 그럼 이분은 계약서 분실하고 공사계약서 안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아까 토지에 대한 양도세 3천이랑 건물에 대한 가산세 900까지 하면 한 4천이 그냥 붕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겠죠?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2월 말까지 양도세 신고 하셔야 되는데 어제 전화를 했어요. 엊그제구나. 금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님이 다른 데 가서 하신다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기껏 다 계산을 해놓고 위험에 대한 고지도 해드리고 열심히 세금 얼마 나올지 다 해드렸는데 계약서 찾아보라고 하고 한 달이 지났더니 전 나름의 배려를 해드렸는데 다른 데로 가셨대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아무리 오래된 계약서라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게 나중에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시골이든 도시든 건물을 지으셨다면 건물을 지은 데 대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돼요. 이게 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건 안 받건 간에 공사 계약서라도 있겠죠. 당사자 간에 계약서, 송금 내역서, 거래 명세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안 가지고 계시면 방금 이 사례처럼 한 4천만 원 차이 났죠. 여러분들도 큰 불이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증빙에 대해서 확실히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